오늘 30년 만에 밝혀진 지은호 출생의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문장부터 묻겠습니다. 지은호, 당신이 믿는 피가 진짜였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확인할 자신 있으세요? 지은호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손끝이 식어 있었는데요. 고성희에게서 적합하대라는 짧은 문자를 받은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기뻐해야 맞는 건데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검사를 하러 간 것도 본인 선택이었고 서류에 사인한 것도 본인이었는데요. 형제라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의사한테 들었을 땐 차라리 안 맞았으면 싶었습니다. 맞는다고 해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지은호만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만난 생모, 그리고 곧바로 간이식. 너무 각이 예쁘게 떨어지지 않냐? 대단한 폭로도 아니었는데요. 그 말 하나가 지은호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처음 병원을 같이 간 날, 뜬금없이 건강검진 이력 묻던 날, 평소 생활 습관을 집요하게 체크하던 순간들이 줄줄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고성이가 울먹이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다정했던 손등의 체온까지 그게 다 계산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한번 틈을 내기 시작하니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간이식은 어렵겠습니다. 보내고 나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요. 이지혁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네가 네 몸을 먼저 지킨 거야.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죄책감이었는데요.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한 걸까? 그 질문이 잠을 앗아갔습니다. 다음 날 집 앞에 고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좀 살려달라는 말이 마당에 떨어지자마자 순이가 현관 안쪽에서 그 모습을 전부 봐버렸습니다. 순이는 묻고 싶었지만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다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생모 맞니?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니? 지은호는 대답을 맴돌다 끝내 삼켰고요.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 집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순이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얘를 더 괴롭힌 건가?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이더니 어느 순간엔 서운함으로 뒤집히더라고요. 네가 힘들면 엄마가 먼저 알아야지.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회의실에서도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AP 인수 보고서가 눈앞에 있어도 글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이지혁은 고성희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고 과거 인터뷰, 재혼 기사, 행사 사진을 훑다가 눈이 걸렸습니다. 성재의 어머니 고성희. 화면을 본 순간 속이 서늘하게 식어버렸는데요. 성재는 지은호가 세상에서 제일 믿기 편하다고 말하던 선배였습니다. 이지혁은 성재에게 통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결혼 전에 가족 얘기 혹시 들은 거 있어?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는데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 지금은 미국에 있다고만. 그 말이 이지혁 머릿속 마지막 빈칸에 툭 하고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은 지은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성재 새어머니가 고성이야.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지혁이 덧붙인 말이 더 흔들리게 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 자식 얘기를 거의 몰라. 숨기는 게 많아. 그리고 내가 흔들릴 만한 것들을 정확히 건드려. 그 말 끝에서 이지혁의 표정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남자 더 미세한 균열을 느꼈습니다. 피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혹시 정말 내가 그 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생각 끝에 지은호는 또 하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고성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내 성격 알지. 직접 보고 결정하렴. 고성이는 양평의 한 요양원을 골랐습니다. 멀리서만 보자라고 말했지만 지은호의 귀엔 멀리서가 아니라 보자만 남았습니다. 정원 벤치 옆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러나 낯익은 미소. 지은호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진, 그 이름이 입 안에서 저절로 굴러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편하게 웃던 친구, 이유도 설명 못한 채 갑자기 유학 갔던 친구,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던 바로 그 사람, 그 친구가 오빠라니요.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의심만 했구나. 진심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요, 다가가려던 발이 또 멈췄습니다. 우진의 손등에 남은 바늘 자국, 수술 기록처럼 보이는 얇은 파일, 그리고 휠체어 뒤편 걸려있던 이름표 고우진 법정 대리인 고성희. 법정 대리인이라는 글자가 마음을 또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정말 모든 게 보호였을까요? 아니면 관리였을까요? 그 무렵 성재에게도 다른 파도가 오고 있었는데요. 수빈과의 세 번째 데이트를 앞두고 성재가 드물게 들뜬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늘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수빈이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성재를 믿고 따라오더라고요. 바다를 보러 갔고 마지막 배를 놓쳤고 작은 민박에서 외박을 하게 됐습니다. 수빈은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성재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난 있다고 해. 주말에 내가 직접 인사드릴게. 그 말 한마디가 수빈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오늘 즐거웠다는 평범한 문장이 둘 사이에선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빈은 메신저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빠, 오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과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재는 짧게 웃으며 답을 달았습니다. 다음엔 더 잘 준비할게. 그런데요, 성재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자주 양평으로 움직이는 걸 영나가 알아챈 겁니다. 영나는 늘 칭찬과 지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딸이었는데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요?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건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체중 관리부터 해. 방송은 마음 약하면 못 버텨. 답이 되지 않는 답이었고, 그래서 영란은 스스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뒤를 밟았고 요양원 입구에서 엄마와 지은호, 그리고 휠체어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영란은 차 안에서 숨을 참다가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왜 숨겼어? 가족이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때부터 영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 배신, 복수의 불씨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지은호, 양평에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진을 본 기쁨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심이 동시에 자리 잡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엄마 맞니? 순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숨을 길게 뱉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우진이를 봤어. 그 한마디에 순이의 얼굴이 무너졌는데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살리겠다는 거니?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리고 싶기도 했고 살리고 싶지 않기도 했거든요. 순이는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강호가 아파도 엄만 너한테 그런 말 못해. 그게 엄마야. 그 말이 방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성재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내 새어머니에 대해 묻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지? 곧 이해할 거야. 성재는 불편했습니다. 지혁아, 우리 집 얘길 네가 왜 그때 이지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지은호, 그 친구가 말끝을 수습했지만 성재의 눈빛이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영나에게서 성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숨긴 사람 나 알아버렸어. 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혁아,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이지혁은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 그리고 지은호. 시간은 자꾸만 앞으로 구르는데 결론은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가까이서. 그래서 고성희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빠에게 제가 누군지 먼저 말해주세요. 저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고성희는 표정을 잃었습니다. 우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는데요. 우진은 동생의 간을 받지 않겠다고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나빠지고 있었고 상황은 더 미뤄줄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자. 그날 밤 이지혁은 마지막 안전핀을 꽂아주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결정 존중한다. 다만 내가 내 마음을 납득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지은호는 짧게 답했는데요. 직접 말하고 결정할게. 도망은 안 갈 거야. 그리고 약속한 날 요양원 작은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세 사람. 우진이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동생 맞니?
그 순간 지은호는 얼굴이 뜨거워지면서도 시선이 또렷해졌습니다. 네, 오빠, 저 지은호예요. 뒤편에서 고성이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태어나던 날부터 미안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태어나던 날?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고성이를 바라봤고 고성이는 미세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우진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엄마가 내 기록을 바꿨다. 상담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 지역의 각이 예쁘게 떨어진다는 말이 엄청난 속도로 되돌아왔습니다. 순이의 그게 엄마야 라는 말도 같이 돌아왔고요. 고성이는 손수건을 쥔 손을 풀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아, 그 얘기는 우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라도 얘기해야지. 동생한테 선택하게 하려면.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기록을 바꾼 건 너를 지키려고였어. 그날 병원은 깨끗하지 않았어. 지은호는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그러니까요.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는데요. 그 손을 잡기엔 지은호의 마음이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두드려졌고 직원이 급히 속삭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수치가 떨어집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 시각 성재의 집에선 또 다른 폭발이 임박했는데요. 영나가 식탁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찍은 영상. 엄마가, 지은호가, 휠체어의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 영상이 멈췄습니다. 엄마, 왜 숨겼어? 영나가 처음으로 엄마를 정면으로 불렀습니다.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고개를 들 수 없었는데요. 아버지 한마디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비밀은 금지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고 모두가 제각각의 방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창가에 서서 우진을 떠올렸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절이 오빠의 마지막이면 나는 평생 그 장면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 손이 떨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이 어쩐지 또렷해졌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본인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나 결정했어.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듣자 지은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설득은 하지 않을게. 그냥 내 마음을 말할 거야. 그리고 오빠가 거절하면 거기까지. 하지만 최소한 내 진심은 숨기지 않을 거야. 전화기 건너편에서 아주 짧은 침묵이 지나갔고 이지혁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옳다. 그날 정오 다시 상담실. 우진은 힘겨운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고 지은호는 우진의 정면에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한 발 물러서서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난 네가 괜찮다면 하고 싶어. 네가 싫다면 하지 않을 거야.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해.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어.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면 그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그 순간 복도 쪽에서 고함이 났습니다.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는데요.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새어머니 얘기, 우진영 전부. 성재의 시선이 고성이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지은호를 향해 확고하게 옮겨갔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난 내 편이야. 그 말에 지은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병실 모니터가 알람을 울리기 시작했고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진의 의식이 잠깐 흔들렸고 의사가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족분 결정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지은호에게 꽂혔습니다. 고성이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고 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이지혁의 턱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은호는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병실문 안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동생아, 그 선택 우리 둘이 같이 하자. 지금 이 순간의 대답이 두 사람의 남은 삶을 통째로 바꿀 텐데요. 지은호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여기서 말을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문장은 지은호의 것이어야 하니까요. 다음 회에서 지은호와 우진이 함께 내린 결론, 그리고 그 결론이 고성이와 성재, 수빈, 순이, 영라의 마음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는지 그 뒷면을 펼쳐 보이겠습니다.